기초과학연구원 식물노화수명연구단에서 벼를 연구하고 있는 이시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화를 이용해서 벼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제 강연은 처음에는 우리가 맨날 먹고 있는 쌀에 대한 간단한 상식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첫 얘기가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녀? 밥이나 좀 먹지. 그러니까 쌀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실제로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쌀이 건강식품이라 그래서 소비량이 늘고 있고, 식량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벼의 저면积 점차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벼는 우리나라에서 딱 1년에 한 번 일모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5월 초가 되면 벽씨를 발화를 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키운 상태에서 실제 우리가 논에서 보는 논으로 이양을 하고, 지금 한 8월 중순에 딱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종자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에 수확을 하면, 자, 이제 우리가 먹을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된 쌀밑자를 풀어보면 88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월에서 10월까지 한 180일 정도의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밥은 드셨을 거고, 아니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밥을 드실 건데, 저도 오늘 아침, 점심 먹었는데, 그럼 우리가 쌀은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1년에 먹는 양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쌀을 주로 먹는 일본이나 대만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하루에 한 160g, 이거는 밥공기로 따지면 한 공기 반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쌀 소비량이 느는 걸 어떻게 또 쉽게 알 수 있냐면, 옛날 밥공기와 지금 현재 있는 밥공기를 비교해 보면, 맨 위쪽에 왼쪽에 있는 것과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밥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그게 에너지원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쌀을 살 때, 거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사는데, 그럼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 가서 가격만 보고 사야 되는지, 뭘 보고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보시면 앞에 나온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이게 단일 품종인지 아니면 혼합인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급, 특이 당연히 밥맛이 좋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어느 연도에 생산이 됐고 또 언제 도정을 했는지. 도정이란 얘기는 우리가 밥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쌀알을 조금 이렇게 겉부분을 깎는 건데, 언제 깎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깎음과 동시에 산화가 일어나서 밥맛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가서 보시더라도 같은 가격이라도 뭐 도정이 조금 더 제일 나중에 되면 이런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벼 종자는 어쨌든 꽃이 피는 거니까, 벼꽃은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건데, 다른 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리고 한 9시나 10시쯤에 되면, 아침에 오전 중에 되면 껍데기가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술해서 꽃밥이 떨어져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딱 닫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습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여름같이 끈적끈적한 날씨는 이런 수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뭐 불면에 있더라도 그냥 밥을 잘 먹으려면 잘 참고 넘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을 맨날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식량도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벼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벼를 경작한 지가 기록상으로 한 5,0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물론 더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기록상으로 5,00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쌀은 우리랑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쌀은 우리 문화의 뿌리고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 국민 건강에 되게 기여를 하게 되고, 물론 지금처럼 올해 7월, 8월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제가 키우고 있는 것들도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런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먹는 작물들,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벼의 사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모델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촌들의 연구를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벼 연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저희 연구단 이름처럼 왜 노화에 관심을 갖느냐? 노화는 사람이 노화하는 것처럼 식물도 노화를 합니다. 세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식물 입장에서 보면 종자를 제대로 잘 노화를 해서 종자를 잘 맺어야지 자소를 퍼뜨릴 수가 있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종자를 제대로 받아야지 받은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먹을 거를 제공을 받고, 근데 이런 과정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된 반응이고요. 그 식물은 어떻게 노화를 볼 수 있느냐? 식물은 지금 가보시면 대부분은 녹색입니다. 녹색인 이유가 엽록소 때문에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노화로 해서 가장 특징적인 건 엽록소가 분해가 됩니다. 그냥 엽록소 분해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그림에처럼 녹색에서 마지막 갈색까지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그게 뭐 이파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삭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벼에서 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자포니카 벼, 두 번째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 먹는 뭐 인디카 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물론 형태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거는 이게 노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논에서 실제로 키워보면 인디카 벼가 굉장히 빨리 노화를 해요. 근데 이 현상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유를 잘 몰라서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 이유를 밝히게 되면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생산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벼 노화 조절이 되는 유전자 분리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인디카 벼, 자포니카 벼를 교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PCR 같은 분자 표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 4, 5년 정도 걸려서 저희 찾아낸 게 이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낸 유전자는 스테이그린 유전자입니다. 이 스테이그린이라는 말은 스테이그린 유전자에 별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 그대로 스테이그린, 얘가 갈색이 되지 않고 그냥 녹색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고, 얘의 원래 역할은 엽록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엽록소 분해라고 그랬는데, 그거와 딱 맞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인디카 자포니카 그 두 벼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이 유전자 자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 엽록소 분해 능력은 똑같았는데, 그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포니카 벼 같은 경우는 이 자포니카 프로모터에 의해서 엽록소 분해 효소가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져서 노화가 천천히 가고, 반대로 인디카 벼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분해 효소가 좀 더 빠르게 많이 발현이 돼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밝혔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응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니카 인디카 벼의 서로 다른 특징이 노화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뭔가 하면, 인디카 벼는 그 노화가 빨리 되는 대신에 그 종자를 맺는 등승률이랑 알고 귀찮은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죽으면서 종자는 대충 맺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얘를 조금 종자가 살 수 있게 조금 노화를 조금 지연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자포니카에 있는 유전자 그 부분을 교배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인디카 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고요. 그 녀석을 가지고 밖에다 실제로 심어보게 되면, 원래 IR72가 대표적인 인디카 품종인데 얘에 비해서 새로 만든 저희 새로운 품종은 상대적으로 그 수확 전인데 상대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유전자 발현이나 뭐 노화지연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알곡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광합성 능력이 상대적으로 향상이 돼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자 등승률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대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논에서 봤을 때 좀 더 대량으로 했을 때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원래 인디카 벼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저희들이 새로 만든 품종인데, 보시면 색깔 차이가 나는 걸 명확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한 뭐 5%,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화를 이용해서 속도 조절을 통해서 벼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나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여기 식구라는 의미를 제가 적어놨는데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따뜻한 밥을 한 끼 먹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